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요 트레이드를 전부 다 정리를 많이 했어요. 물론 여기에 약간 좀 누락된 선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지간한 거는 정리를 싹 다 했고, 보시는 거는 이제 일단 어떤 선수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냐, 그리고 이 선수가 어디로 옮겼냐, 그리고 어떤 팀이 내보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고요. 쭉 보시고 제가 이거를 또 이제 팀별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이런 주요 트레이드들이 오늘 새벽에 많이 있었다 이런 건데, 자, 팀별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토론토는 비버를 주워왔는데, 비버는 사실 이제 좀 있으면은 복귀 등판이거든요. 뭐 클리블랜드에서는 에이스 역할도 많이 했었고, 그동안 이제 부상이 많아서 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던질 수만 있으면 선발 자원의 한 축으로 포스트시즌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양키는 이제 배드나 도발 이런 식으로 마무리 라인 보강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빠따 보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보스턴에서는 더스틴 메이, 뭐 데버스를 내보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무브가 크진 않았습니다. 템파베이는 제가 봤을 때 라텔, 카바이로, 브래들리 선발 자원을 일단 2명 정도 내보냈고, 하우저를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업그레이드 같기는 하거든요. 하우저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라텔도 좀 아쉬움이 있을 만한 것 같아. 그리고 볼티모어는 아예 뭐 던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입은 그냥 거의 뭐 유망주를 많이 받아서 제가 기재는 안 했고요. 뭐 일단 모튼이라든지 이런 선발 자원들, 그리고 라이언, 오헌, 로리아노, 좀 빠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친구들, 멀린스 같이 중견수 수비가 좋은 이런 친구들 많이 내보내가지고 볼티모어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잘 나가다가 살짝 지금 자빠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운드에 좀 부진이 있었거든요. 모튼이나 페덱 같은 이런 좀 선발 자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뭐 불펜에서 피네거나 시월드도 데리고 온 게 보이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글쎄 난 얘네 움직임이 사실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스티븐 콴을 판다든지 아예 조금 더 확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았었더라고요. 쉐인 비버 판 거부터가 클리블랜드는 딱히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팀적으로는. 그리고 켄자도 뭐 폴터 영입한다든지 야스트렘스키 데리고 왔는데, 현 시점에서 야스트렘스키가 샘플에서 잘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외에 뭐 외야수의 그리척이라든지 콜렉이나 버거트 이런 친구들은 불펜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마운드 보강, 뭐 켄자는 살짝 대형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했다 그런 것 같고, 자, 미네소타는 이제 좀 거의 뭐 팀이 해체 수준급이에요. 이 정도면은 일단 코레아 빠진 거, 그리고 중견 수습이 좋은 올 시즌 베이더의 성적도 상당히 좋은데 빠진 거, 마무리 듀란 팔았다. 이외에 뭐 필승조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뭐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셈인 것 같은데, 그리고 화싹 아시다시피 뭐 망한 시즌이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우저 보내고, 앤드류보는 지금 미러키 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딱히 뭐 큰 이런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같은 애들 판 거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여기도 손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휴스턴은 코레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휴스턴 요즘에 부상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그래도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은 저는 여전히 강한 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레아 같이 가을 야구에 강한 이런 친구들을 보강을 했고요. 시애틀은 되게 잘 보냈죠. 수아레즈랑 네일러, 특히 최대였던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를 다시 시애틀로 데리고 온 거, 이런 것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메릴 켈리, 그리고 이제 그 불펜 라인 쪽을 보강을 했는데, 텍사스는 원래부터 올 시즌에는 빠따가 좀 약하고 마운드가 참 좋은 팀이잖아요. 마운드를 더 보강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천사는 추가적인 무브가 크지는 않았어요. 어슬레키스는 이제 메이스 밀러랑 시어스 이런 애들을 팔았는데, 나는 근데 메이스 밀러 자리는 사실 퍼킨스가 좀 대체를 할 만도 하다고 보여요. 물론 이 친구가 100마일씩 뿌리고 참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많은데, 실적 면에서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어슬레키스는 뭐 당장 달릴만한 시즌은 않기 때문에 애들을 조금 많이 팔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쪽에서는 일단 매츠도 지금 빠따가 좀 오락가락하고 나름대로 마운드가 괜찮은 팀인데, 헬슬리 그리고 뭐 타일러 로저스 같은 이런 불펜 쪽을 좀 보강을 했고, 멀린스 중견수 수비가 좋은 선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나 적재적소에 잘 뽑았었어요. 마무리가 지금 되게 부실한데 듀란이라는 확실한 마무리를 데리고 왔다. 물론 올 시즌 조금 오락가락하기는 해도. 그리고 해리슨 베이더, 필라델피아는 외야 수비가 정말 안 좋은 팀이거든요. 해리슨 베이더는 원래부터 중견 수비로 이름이 있는 선수입니다. 본인들의 약점을 잘 보완을 한 그런 트레이드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마이애미는 별다른 무브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도 올 시즌 그냥 거의 뭐 망한 시즌인데, 부상자가 일단 너무나 많고 선발 자원들 쪽에 좀 보강을 하는 뭐 그런 것들 이제 있었는데, 올 시즌에 욕심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워싱턴은 팀적으로 소로카랑 피네건 같이 포지션상으로 중요한 애들 몇 명 보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드 로사리오도 딴 팀 가면 쓰임새가 있을만 하고, 샤피나 루이스 가시 같이 팀 내부적으로 괜찮은 불펜들. 워싱턴도 손실이 좀 있는 편이죠. 당장 올 시즌 뭐 달릴 건 아니기 때문에.
미러키는 셸비 밀러, 앤드류 보는 와서 되게 잘해주고 있고, 셸비 밀러 트레이드는 이거는 몽고메리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약간 애리조나는 몽고메리한테 약간 좀 악성 계약 느낌을 받나봐. 그래서 밀러를 같이 보내면서 몽고메리까지 데려가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스는 소로카, 테일러 로저스 뭐 이런 식으로 선발 자원 하나, 그리고 불펜 쪽에 보강을 했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당장에 달려야 되는데 제 생각만큼 보강이 막 엄청 막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신시내티를 라텔이나 키브라이언 헤이즈, 중요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신시내티도 선발 보강, 그리고 키브라이언 헤이즈는 피츠버그에서 그래도 빠따적인 기대치가 있는 선수죠. 신시내티 와서 어떨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는 마무리 헬슬리라든지 이제 필 메이튼 잘하고 있는 선수죠. 이런 애들 몇 명 내보냈습니다. 좀 불펜 쪽에서 소모가 있었고, 피츠버그도 보시면 베드나라든지 키브라이언 헤이즈 이런 애들 나갔습니다. 폴터도 나가기도 하고 많이 내보냈고요. 다더스는 생각보다 좀 소심한 이적 시행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안 내보냈고, 더스틴 메이 처분한 거라든지 아웃먼 내보낸 거 이런 것들 보입니다. 브록 스튜어트를 다시 불러들여서 불펜 보강을 했다, 이런 것들 보이는데, 자, 샌디에고는 제가 봤을 때 시애틀 다음으로 이번 이적 시장을 잘 보낸 것 같아요. 메이스 밀러나 시어스, 그리고 이제 또 빠따적으로도 오헌이나 로리아노를 보강을 했다. 반대로 이제 유망주로 굉장히 많이 내보냈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에 본격적으로 달려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뭐 데버스 데리고 온 거 말고는 영입은 없었는데, 대신에 타일러 로저스라든지 도발, 셋업 라인들 핵심인데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야스트렘스키, 해리슨, 힉스랑도 작별을 했고, 애리조나는 뭐 네일러라든지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메리 켈리까지 시즌을 뭐 포기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도 뭐 맥만이라든지 제이크 버드 이런 애들 내보내면서, 나는 뭐 시애틀이나 샌디에이고 이런 팀들의 보강이 좀 알찬 것 같고요.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 영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오늘은 분석을 하기에는 워싱턴이라든지 여기 뭐 피츠버그, 애리조나, 뭐 샌프란시스코, 미네소타, 뭐 볼티모 이런 식으로 원래 본인들의 주력 자원들이 많이 이탈한 팀들, 이런 팀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하나하나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시내티 대 애틀랜타인데, 뭐 아까 봤다시피 신시내티는 좀 투타 양면으로 보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가 그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신시내티는 이제 그 3위 자리, 와일드카드 3위 자리까지 4승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5승인데 샌디에고를 따라잡아야 입장이에요. 전체 와일드카드 4위니까 조금 더 뭐 달려보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고, 애틀랜타는 지금 선발도 엘더잖아요. 얘도 뭐 원래 기존 5인 선발에 있던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애틀랜타 선발진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경기 때는 뭐 볼렛도 4개나 있었고, 뭐 구속도 안 나오면서 좋지가 않았었는데 오락가락합니다. 뭐 가끔 좋은 날이 있지만 보통은 안 좋은 날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래디 싱어는 지난번 경기 때 7.1이닝이나 먹었더라고요. 그 전까지 바로 직전 경기도 2.1이닝 동안 시실점하고 안 좋은 면만 보였었는데, 직전 경기는 간만에 조금 잘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싱어한테 큰 믿음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니티가 애틀랜타보다는 전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싱어는 이제 옛날 애틀랜타한테 3경기 동안 뭐 7.41로 굉장히 많이 쳐맞은 것도 있었는데, 당장 어제 경기만 봐도 점수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나는 사실 애틀랜타 요즘에 빠따는 그렇게 막 기대치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오바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시내티도 빠따가 어제는 많이 터졌지만 그 전에는 사실 오락가락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오바라든지 신시내티의 승리? 그냥 그 정도만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근거가 많은 경기는 아니고. 그리고 컵스 대 볼티모 경기는요, 일단은 이거는 컵스 구장이다 보니까, 리글리 필드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홈런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터질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외야에서 내야 쪽으로 불어온다 이러면은 홈런을 많이 막아주기도 하는 구장이기도 해요. 그만큼 바람이 참 중요한데, 내일은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전부 다 막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케이드 호튼이랑 그 트레버 로저스인데, 요즘에 트레버 로저스가 참 잘하죠. 방어율도 그렇고, 지난번 경기 때는 구속도 좀 안 나왔었는데 7이닝을 1피안타로 잘 막아주면서, 그냥 요즘에 딱 이제 그 복귀하고 나서 첫 경기 그때 정말 못했었고, 남은 경기들은 대부분 아주 우수하거든요. 요즘에 볼티모어에서는 사실 뭐 아주 막 긴 기간 동안 한 시즌 전체를 막 잘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심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볼티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발 자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케이드 호튼도 뭐 지난번 경기 6.1이닝을 무실점을 했습니다. 화사과의 이제 라이벌전을 아주 잘 막았었는데, 방울도 많이 깎아 먹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3.67 정도로. 일단은 나는 볼티모어의 이 자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것들, 뭐 빠따적으로도 요즘에 참 좋은 시기인데 714에서 747까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볼티모어 빠따가.
근데 뭐 라이언 오헌이라든지 뭐 세드릭 멀린스는 사실 빠따적으로는 큰 보탬은 못 되지만 뭐 로리아노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실 볼티모어의 오바 기세가 조금 꺾인 느낌이 있거든요. 난 이래서 이 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원래 이거는 아무리 컵스라고 할지라도 볼티모어의 막 역배 같은 거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볼티모어가 애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전력이 분명히 좀 꺾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네. 요즘에 볼티모어가 빠따적으로 참 기대할 만한데 이 정도 선발들이면은 사실 로저스가 조금 더 우세한 면은 있다고 봐야 되고 7.5라는 기준점 분명히 건드릴 만한 기준점인데 사실 언더를 보기에도 이게 볼티모어의 지금 이런 불펜이라면은 경기 후반부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 불펜이. 필승조를 거의 뭐 다 내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는 그래도 오바 보고 싶거든요. 사실 로저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경기 사실 오바 보기 굉장히 별론데 그냥 볼티모어 빠따 기세는 그래서 오헌이나 뭐 로리아노 이런 애들이 빠져나갔어도 충분히 지금은 좋은 시기라고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살려보고 싶긴 하네요. 뭐 오바라든지 볼티모어의 2.5 프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대 디트로이트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랑 플레어티가 붙는데 자 수아레즈는 사실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했었어요. 7월달 막바지 들어서 좀 이제 6.2니 37점, 4.1이 67점 특히 지지난번 천사전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운도 없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도 구속이 조금 안 나왔고 3진을 8개나 잡긴 했지만 양키스 상대로 5.2이닝 이닝을 평소처럼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이제 총 15번의 등판 중에서 첫 경기 때 조지고 이후에 한 12경기를 아주 훌륭하게 1점대 초반 방울로 잘 막아줬는데 이후에 최근에 3경기 정도는 이닝 2팀이라든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에 수아레즈는 사실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따지고 보면은 7월달에 고전한 건데 사실 7월달에는 커리어 사상 가장 방울이 안 좋게 찍히는 시기고 8월달 들어서는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수아레즈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플레어티는 커리어 사상 8월달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다저스 시절에 8월달에 좋은 모습이 특히 보여줬었죠. 다저스 딱 이적하자마자. 그리고 얘도 그전까지 안 좋았는데 지난번 토론토전 토론토에 빠따가 굉장히 무서울 때 그때 이제 6이닝 무실점으로 디트로이트의 연패를 끊고 토론토의 연승도 끊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필라델피아가 이런 그 트레이드 시장은 더 잘 보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은 둘 다 뭐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강팀들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긴 하거든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사실 플레어티를 수아레즈만큼 믿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고 양 선수 모두 다 8월달에는 조금 더 호전되는 모양새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쌓아온 기록이고 올 시즌에 바로 가장 직전 경기까지 뭐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요. 플레어티가 지난번 경기를 잘해서 문제인데 근데 뭐 그거를 생각하더라도 사실 홈이랑 원정 편차도 큰 편이기도 하고 수아레즈도 홈에서는 4.15 원정 1.58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차이가 오히려 홈에서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해가지고 그냥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워싱턴 대 미러키인데 이건 아무래도 전력차가 굉장히 크고 미러키가 이제 컵스와의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를 가려가면서 내셔널리그 전체 1위고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도 현재 1위입니다. 이 와중에 워싱턴은 애들도 많이 팔았어요. 소로카 팔고 뭐 야수들도 많이 팔고 피네건 같이 뭐 핵심 불펜라인도 많이 팔면서 워싱턴이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 미첼 파커는 최근에 2경기가 괜찮았거든요. 6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이제 원정은 안 좋은 반면 홈에서는 조금 한다. 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갑자기 얘가 홈에서 잘해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퀸타라도 올 시즌에 원정이 조금 괜찮습니다. 커리어 내내 8월달이 조금 아쉬운 편이다 이런 건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암만 잘 쳐줘도 파커를 암만 잘 쳐줘도 퀸타랑 그냥 뭐 거의 뭐 동급 수준? 여태까지 쌓은 건 당연히 퀸타나가 좋기도 하고 올 시즌 성적도 그렇고요. 이거는 팀의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저는 미러키를 보는 게 아무래도 편한 선택지라고 보이긴 합니다. 워싱턴이 빠따적으로 가끔씩 터지는 날이 있다 이런 건 있지만 저는 지금 미러키가 갈 길이 좀 바쁜 편이고 시카고 컵스랑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러키가 올 시즌 뭐 목표도 그렇고 현재 팀의 이런 체급도 그렇고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보기는 하네요. 이거는 만약에 파커가 잘한다면은 그거는 언더 정도에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미러키를 그냥 보기 좋은 경기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토론토 대 켄자입니다. 거스먼이랑 와카가 붙는다고 해요. 거스먼 요즘에 나름대로 괜찮은데 내일 이게 근데 거스먼이 나올지 아직 좀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거스먼이라고 내다보고 있긴 한데 일단 거스먼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지난번 경기 때 거스먼은 구속이 조금 안 나왔었거든요. 평소보다 한 1.1마가를 안 나오고 스플리터 구속도 2.1마가를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약할 뻔했었는데 그래도 삼진을 10개나 잡는 좋은 경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그냥 거스먼은 나쁘지 않은 시기처럼 보여요. 최근에 6경기를 1.96으로 좋았었다. 사실 올 시즌 내내 오락가락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어쨌든 방어율이 다시 3점대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내내 8월달 들어서 특히나 후반기 때 반등을 하는 유형이다. 따지고 보면 7월달에도 잘했으니까 후반기 때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와카는 반대로 커리어상으로 8월달 그리고 후반기 때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작년만 생각해도 켄자 옮겨가가지고 루고랑 같이 둘 다 잘하다가 후반기 때는 둘 다 살짝 떨어졌었거든요. 요즘에 와카는 살짝 오락가락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 와카는 이런 것들도 하나 있기는 해요. 통상 토론토 애들한테 320 정도로 약한 면모가 있었고 피 장탈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토론토가 좀 기세가 약간은 꺾이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빠따의 기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3할 9리에 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볼티모어전에서 한번 이제 그 더블헤더 두 번째 경기에서 그 두 자릿수 연속 안타 이게 끊기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동안 9경기에서 이제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난 일단 토론토의 빠따 기세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 와카는 따지고 봤을 때 지금 사실 좋지는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거슬리는 거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바를 볼만도 한데요. 캔자시티는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득점이 300점대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다 400점대 득점이고 많은 팀들은 한 500점대. 캔자는 300점대 득점을 하면서도 득실이 굉장히 둘 다 낮아가지고 이런 저득점에서도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실 언더오버는 조금 오락가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토론토의 빠따는 괜찮고 지금 거스먼도 분위기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월별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으로도 저는 아무래도 토론토가 앞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애미 대 양키스 젠슨 정크랑 로돈이 붙어요. 젠슨 정크가 마이애미가 지금 되게 저 안 건드리고 싶은 팀이에요. 일단은 저랑은 사대가 참 안 맞습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나름대로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얘네들 좋게 보면은 뭔가 안 따라와주고 언더오버도 그렇고 젠슨 정크도 은근히 그냥 이름값에 비해서 잘해주고 있는 편이지만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딱히 막 다른 뭐 요즘에 잘하고 있는 샌디 알칸타나 유리 페레즈 이런 애들만큼 믿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높이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카를로스 로도는 지난번 경기 이제 아마 그 필라델피아에 그날 이제 솔로몬을 3방 맞아가지고 다행히도 3실점에 그쳤습니다. 커리어상으로는 8월달에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로던은 따지고 보면 좀 꾸준한 유형이라고 봐야 되기는 한데요. 근데 이 친구도 좀 7월달에 4.13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좋지가 못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키스가 지금 저지가 빠져 있음에도 꽤나 잘하고 있잖아요. 빠따적으로 크게 재작년인가 그때는 양키스가 저지가 없을 때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 정도처럼은 보이진 않더라고요. 요즘에 홈런도 많이 뽑고 있기도 하고 저는 양키스 좋게 보면서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애미도 빠따의 결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치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자 지금 피터슨이랑 로비 레이가 붙잖아요. 얘네들은 바로 이제 6일 전에도 한번 둘이 같이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때 2대1로 경기가 종료가 됐는데 피터슨이랑 레이 양팀에서는 수위급 선발들입니다. 뭐 이름값대로 해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피터슨이 그렇게 좋은 날처럼은 안 보였었어요. 제구도 그렇고 일단은 볼넷 3개에다가 피안타가 8개였는데 6이닝 동안 3볼넷 8피안타 이 정도면은 사실 실점이 1점보다는 좀 많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날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때 당시에 그 팀이 이제 득점권에서 이날도 8타수 무안타인데 득점권 23타수 무안타를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좀 찬스를 많이 못 살렸다. 그런 것들이 보였었고 로비레이는 그날 또 이제 홈이어서인지 제가 로비레이가 피홈런이 조금 많은 유형이고 플라이볼 투수라고 했었는데 홈인 이제 오라클 파크는 좀 홈런을 많이 막아주는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았는지 로비레이가 또 괜찮았었거든요. 여태까지 보니까 피터슨은 8월달이 커리어상으로 가장 좋은 시기다. 그리고 로비레이는 뭐 7, 8, 9월 특히 여름에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 커리어상으로는 8월달에는 평균보다는 조금 처지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로비레이가 이제 부상 복귀한 시즌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2점대 방어에 있는 거는 정말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따지고 봤을 때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처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발면에서는 피터슨이 앞서 있다. 저는 그런 계산을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매치가 지금 빠따적으로 좀 좋지가 못해요. 샌디에고와 시리를 전부 다 스윕을 당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빠따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저는 매치를 빠따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이번에 영입도 보면 헬슬리라든지 뭐 로저스 이런 식으로 불펜 보강이 많았었고 안 그래도 강한 마운드를 보완을 했다. 이 정도에 그쳐가지고 나는 매치의 빠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가 않아.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이제 6연패를 달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애들을 엄청 많이 팔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매치도 안 좋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좋게 볼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또 한번 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구장도 사실은 조금 이제 투수 친화적인 구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승패는 어려운데 이것도 뭐 한점차 게임이 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매치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 피터슨도 얘도 콤바를 조금 받는 편이에요. 원정 3.77, 콤에서는 1.91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도 사실 원정이라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했잖아요. 콤이라면은 전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법하다. 로비레이는 반대로 원정이 조금 아쉬운 편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매치의 우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빠따적으로는 믿을만한 팀이 아닌 점, 그것도 해가지고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입니다. 개비 윌리엄스랑 조 라이언이 붙는데, 그래도 미네소타가 되게 많이 팔긴 했지만 조 라이언은 지키고 싶은가 봐요. 자, 지금 조 라이언은 이 친구의 포심이 올 시즌 플러스 21인데 전체 1등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포심을 가지고 있다. 뭐 올 시즌에 사실 구속이 조금 오른 부분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라이언은 여전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글쎄 미네소타는 근데 너무 애들을 많이 팔아서 지금 미네소타가 지금 이제 그 코레아 휴스턴으로 보냈고, 해리슨 베이더, 뭐 호안 듀란 이런 애들 많이 팔았고, 뭐 카스트로나 페덱 이런 식으로 그냥 애들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더구나 불펜 쪽에서 필승조 애들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거의 그런 시점이어서 나 미네소타 전력은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리블랜드는 사실 지금 얘네가 이제 승수상으로는 여전히 와일드카드를 내다볼만 하긴 하거든요. 와일드카드 전체 이제 5등인데 지금 양키스, 보스턴, 시애틀, 텍사스 여기까지는 되게 치열하고 바로 그 밑이 클리블랜드예요. 나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영입도 없고 방출도 그냥 지지부진하더라고. 쉐인 비버는 올 시즌에 아직까지 선발로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클리블 내부적으로는 좀 상위권 선발이지만은 올 시즌 쓰임새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클리블한테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이어서 이거는 일단 아무래도 선발상으로는 라이언이 앞선다고 봐야겠지만은 개비 윌리엄스도 요즘에 나름대로 괜찮아요. 4경기 동안 2.25에다가 양 선수 모두 다 통상 이제 같은 지구여서 클블의 이제 게윌도 그렇고 미네소타 라이언도 그렇고 상대 팀한테의 전적들을 보니까 이제 라이언이 클블한테 10경기 동안 2.58로 괜찮긴 한데요. 이거는 근데 지난 한 2, 3년 전 그때 성적이 훨씬 좋았고 최근에 한 5경기 정도는 오히려 개비 윌리엄스가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력차로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가 앞서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뭐 라이언이 팀의 이런 엄청난 방출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호투를 해준다면은 그냥 언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는 조금 저득점 팀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클리블랜드가 OPS 상으로 되게 막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대부분 최근 이제 한 열흘 중에서 초반에 많이 몰려있고 최근에는 그냥 빠따 그냥 전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뭐 클블 승에다가 언더? 그 정도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미네소타 때문에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기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보스턴 대 휴스턴입니다. 이 경기가 보스턴의 선발이 아직 안 나왔어요. 쿠퍼 크리스웰을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사실 올렸을 거다. 땜빵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보스턴은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휴스턴은 헌터 브라운이 나오는데 휴스턴 헌터 브라운 지금 되게 고전 중입니다. 지난번 경기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지만은 뭐 이닝 소화라든지 요즘에 뭐 실점도 그렇고 확연하게 떨어진 면모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나는 타릭 스쿠바의 거의 뭐 유일한 경쟁자라고 봤었는데 1점대 오히려 타릭 스쿠바보다도 좋은 방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2.54까지 많이 치솟았습니다. 7월달에 특히 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브라운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양팀 다 휴스턴은 지금 그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경기 정도는 빠따가 조금 살아났거든요. 워싱턴한테 첫 경기 프레임월드 경기를 지더니 이후에 뭐 제이슨 알렉산더나 라이언 구스토 이런 땜빵 선발들이 나온 날에 다 이겨줬단 말이에요. 빠따의 힘으로. 둘 다 지금은 빠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도 한때 연승 달리던 기간 그때는 빠따가 진짜 좋았었다가 후반부에는 안 좋았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대여섯 경기가 빠따가 안 좋았는데 요즘에 5경기는 빠따가 굉장히 또 좋은 편에 속하죠. 이 경기는 오바 같은 거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거는 휴선이 빠따가 어떨지 모르겠고 만약에 휴선이 빠따가 안 좋다. 근데 헌터 브라운은 방어도 그렇고 시즌 내내 믿을만한 선발이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언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헌터 브라운이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양팀 다 빠따적으로는 꽤나 쓸만하다. 그렇게 보여서 저는 오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웰도 마이너리그 최근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템파베이 대 다저스입니다. 쉐인 바즈랑 커쇼가 붙는데 일단은 커쇼도 지난번 경기에 조금 좋지가 못했었죠. 4.2이닝 동안 보스턴한테 4실점으로 고전을 많이 했다. 5이닝도 못 채우는 면모가 있었고 쉐인 바즈는 그나마 요즘이 조금 괜찮은 거긴 하지만은 지난번 화싹한테 4이닝 동안 8실점을 하면서 이런 기록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면은 없어요. 쉐인 바즈나 커쇼나
저는 현 시점에서 둘 다 뭐 누가 낫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템파베이는 사실 한때 굉장히 잘 나갔었지만은 그 전에 한 36경기랑 최근에 한 27경기, 8경기인가? 그간의 성적을 비교를 해주면서 잘 나가다가 막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 자리까지 위협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냥 4등까지 자빠졌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템파베이는 저는 안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업그레이드 수준에 지나지가 않았잖아요. 하우저를 데리고 온 건 좋았는데 대신에 뭐 라텔 내보내고 타지 브래들리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도 그냥 지지부진했었고 저는 둘 다 뭐 어느 한쪽이 크게 낫다 생각은 안 드는데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냥 뭐 다저스가 그나마 낫죠. 템파베이가 지금 8경기 동안 뭐 1승 7패 이런 식이기도 하고 이거는 둘 다 그리고 올 시즌 내내 보여준 걸로는 득점 자체가 굉장히 많은 팀들이긴 합니다. 다저스는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애리조나랑 같이 500득점 500실점을 달성한 그 유의한 팀 중에 하나거든요. 템파베이도 올 시즌에 이제 505득점에 455실점인데 서로 간에 그냥 오버게임 같은 거? 다저스는 특히 이제 뒤쪽 불펜 라인에서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템파베이도 요즘에 불펜이 안 좋은 팀이잖아요. 다저스가 보강을 조금 해가지고 그게 좀 변수일 수는 있는데 뭐 저는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다저스를 아직도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콜로라도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샌드텔라랑 히니가 붙네요. 일단 히니는 좌한 선발입니다. 물론 지금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고 시즌 초반에 잘하던 거에 비해서 이후에 뭐 한 11경기, 12경기 지금 그냥 아주 안 좋죠. 좌한 선발이야. 그래서 콜로라도가 지금 그 좌한한테만 3승 26패다. 제가 이런 얘기 맨날 들었었잖아요. 콜로라도는 리그에서 좌한한테 가장 약한 팀이다. 최근에 1승 7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히니가 딱히 뭐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기는 해. 근데 보니까 통산 쿠어스에서는 4경기 동안 뭐 3.20으로 괜찮게 막은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쿠어스 필드를 딱히 겁내하지는 않더라. 가장 최근 경기도 애리조나한테 5이닝 무실점으로 그나마 조금 좋은 면모도 있었고 샌드텔라도 이제 일단 홈입니다. 홈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넓은 구장이고 하니까 많이 쳐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안타를 많은 친구다. 딱히 뭐 좋게 볼 만한 면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금 괜찮은 경기를 하더니 바로 다음 경기 때 볼티한테 4이닝 동안 뭐 6실점으로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마땅히 피츠버그가 빠따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9경기 동안 8승 1패 이 기간에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보린드보다 훨씬 위급 팀들을 다 이렇게 수입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지금 뭐 키브라이언 헤이즈라든지 뭐 베드나 팀의 핵심 자원들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은 분위기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콜로보단 낫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배당 얼마 안 나오더라도 저는 뭐 피츠버그의 승리 그 정도는 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11.5씩이나 받았는데 오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히니가 막 쿠어스 필드에서 성적이 좋다 이런 건 있지만은 이런 뭐 옛날 데이터보다는 그냥 요즘의 모습 그걸로는 둘 다 좀 안 좋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오바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천사 대 화싹인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뭐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싹에서 누가 나올지도 잘 몰라요. 에런 시발레일지 아니면은 그 이제 쉐인 스미스가 나올지 둘 다 좀 불투명한데 시발레는 따지고 보면 요즘 좀 좋은 편이고 쉐인 스미스는 이제 마이너리그 갔다가 돌아오는 거라서 화싹이 마운드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시발레가 나오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화싹도 지금 보면은 애들 많이 내보내기도 했고요. 천사는 생각보다 보강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타일러 앤더슨을 보니까 8월달이 커리어 사상 뭐 가장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7월달에 조금 반등하는 게 있었어. 7월달에 원래 2.89로 좋았었는데 8월달에는 커리어 내내 많이 좀 망가졌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길래 물론 전력이야 천사가 낫겠죠. 근데 지금 따지고 봤을 때 화싹도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잖아요. 좀 이제 빠따적으로 올라온 것도 그렇고 특히나 내일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빠따가 가장 불을 뿜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길래 무서운 점이 좀 있어요. 피해가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바 같은 것도 생각해볼까 했는데 그냥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는 샌디에고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피베타랑 리버라토리 일단 선발 차이도 피베타가 앞선다고 봐야 되고요. 피베타는 근데 거슬리는 건 이거 하나 8월달에 커리어 사상 가장 안 좋은 시기였더라. 유독 8월달에만 굉장히 안 좋더라고. 근데 7월달에는 나름대로 잘 보냈거든요. 얘가 이제 그 5, 6월달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고 5, 6월달에 부진해가지고 방어율이 뭐 3점대 후반까지 막 가고 그랬었는데 7월달에 1.17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어 2점대로 좋아지고 또 이제 홈에서 강하다든지 최근에 6경기 동안 0.96이다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8월달에 조금 부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피베타는 리버라토리보다는 앞서 있다고 봐야죠. 리버라토리를 올 시즌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시즌 초반엔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근데 얘도 정규 선발로서 막 100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그런 시즌들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슬슬 고장나는 것 같아요. 내구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샌디에고가 당장에 유망주를 많이 팔았지만은 대신에 데리고 온 성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력 차이는 당연히 샌디고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뭐 필 메이튼이라든지 그리고 뭐 헬셀리 이런 핵심 불펜 라인들을 전부 다 떠나보내기도 했고 전력 차이는 샌디에고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샌디에고는 이제 매치를 수입을 한다든지 그 전에 또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원정 시리즈 이때 보면은 빠따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저는 요즘에 샌디에고가 빠따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어슬렉스 대 애리조나 경기 해보겠습니다. 제이콥 로페즈랑 데스클라파니가 붙는데 원래 애리조나 오늘 메리 켈리 선발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데스클라파니가 다시 이제 원래 뭐 신시내티도 뛰고 애리조나도 뛰고 이랬었는데 다시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옛날에도 얘가 이제 애리조나에서 선발을 뛰던 시절, 신시에서 뛰던 시절에도 가끔 가다가 막 이닝을 많이 먹어준 날이 있어서 그렇지 평소에는 그냥 그다지 좋은 선발은 아니었습니다. 장기 계약도 사실상 뭐 망한 먹튀급이었었고 사실 그동안 메이저리그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었었어요. 이제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좀 롱릴리프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 역할만 했는데 내일 당장 선발로 나와가지고 경쟁력을 보일 거다 이런 기대치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애리조나가 지금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뭐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뭐 조슈이 네일러 판 것도 그렇고 메리 켈리, 쉘비 밀러. 안 그래도 이제 마운드가 약한 팀인데 켈리라는 올 시즌 가장 잘하고 있는 선발을 떠나 보냈고 쉘비 밀러라는 사실상 뭐 이제 마무리죠. 가장 잘하고 있는 불펜도 떠나 보냈기 때문에 약점만 더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슬렉스 대 제이콥 로페즈는 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한데 일단 요즘에는 사실 이닝도 많이 먹고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둘 다 내일은 선발이 개인적으로 저는 로페즈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긴 하지만은 큰 기대치를 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빠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애리조나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잖아요. 반대로 어슬렉스는 어쨌든 간에 요즘에 빠따가 조금 오락가락 하지만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다. 그냥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어슬렉스가 굳이 뭐 역배를 받을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다. 그 정도 생각만 들었습니다. 둘 다 이렇게 보면은 9.5 기준으로 요즘에 언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던데 애리조나가 요즘에 확실히 빠따가 조금 별로기는 해요. 771에서 745까지 많이 급감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건 사실 언더오버적으로는 뭐 언더 냄새도 맡을만 하지만 차라리 그냥 어슬렉스의 역배 마인드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애틀 대 텍사스입니다. 어제도 경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매치는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상당히 중요한 매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양키스, 보스턴, 시애틀, 텍사스 여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물론 양키스가 조금 유의미하게 앞서 있긴 해도 시애틀이랑 텍사스는 서로 간에 이렇게 1승 차이밖에 안 나고 어제 경기 때문에 난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마지막 와일드카드 막차 자리 여기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난 이 시리즈가 그래서 되게 좀 타이트하게 갈 거라고 봤는데 어제는 시애틀이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사스는 시애틀 원정에서 7연패 중이에요. 좀 더 길게 보면 1승 10패 중인데 그만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어제도 그리고 이제 조지 커비가 제가 요즘엔 조금 의심을 했지만은 텍사스한테 굉장히 강한 면모가 많이 있었거든요. 길버트도 텍사스한테 홈에서는 8경기 동안 뭐 2.34로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시애틀이 특히나 영입을 굉장히 알차게 했다. 텍사스는 조금 이제 마운드를 보강한 측면이 있지 여전히 본인들의 약점인 타선의 보완은 별로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길버트가 라이터보다는 좀 더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지금 시애틀이 뭔가 커비나 길버트 그동안 잘해와주던 애들이 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아주 뭐 좀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시애틀이 앞서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저는 시애틀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